직업은 건축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사무실에서 도면 그리고 막 그러는 사람이지 이렇게 너무 앞에서 마이크 잡고 이러는 거 되게 울렁증이 있어가지고 잘 못하거든요. 근데 우리 회장님 근처에 있다 보니까 뭐 어떻게 말잔등이 올라타가지고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하게 됐는데요. 부족하지만 좀 잘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사실은 아까 식당 있지 않습니까? 그 식당 앞에가 저희 집이었어요. 지금 흘려가지고 옛날 한옥이었거든요. 스레트 지붕의 한옥이었는데 거기서 살았었어요. 그래서 나름 전읍에서는 면따인 출신이라고 무시를 받지만 고부에서는 제가 성골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고부가 사실은 철도 때문에 망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사실은 고부는 항구도시였어요. 돛담배. 그때 이제 배가 저기 저수지 앞에까지 들어오던 그때 이제 항구도시였기 때문에 굳이 고부까지 기차 간다는 거는 한쪽으로 치우치는 그러한 교통로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전국 쪽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이제 뭐 초등학교 그 운동장에서 놀다가 이 담벼락을 기어 올라서 여기가 좀 높거든요. 한 4m 정도 되나? 그리고 향교를 들어와서 계단 올랐다가 이제 고사불성 올라갔다가 이제 집에로 내려가는 이렇게 노는 코스였거든요. 근데 이제 고사불성이 저는 토성인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 근데 이제 일제시대에 어떻게 미개한 조선이 이렇게 석조 건축물이 있냐라고 해서 다 묻고 허물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고부의 석축조는 거의 고사불성 그 성돌입니다. 거의. 그 성돌인 거를 아는 거는 앞면이 둥그렇게 손을 못 빼게 다듬어져 있기 때문에 아까 대성전에 그 축대도 전부 성돌이거든요. 그리고 웬만한 집들 다 성돌이어가지고 제가 사실 토성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석성이었더라고요. 그러한 건축적인 이야기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남에서는 사실 무슨 독립운동을 했냐 많이 이렇게 나라에서도 많이 무시를 하는데 경상도에 이회영 집안이 있다라고 하면은 전읍에는 호남에는 박만환 집안이 있었습니다. 그 박만환 선생은 1886년에 의금부 도사를 하고 1890년에 이제 납치항을 해가지고 이제 지금의 아산병원 뒤에 흑암리죠. 그때는 현암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했거나 일제에 찍힌 그러한 집안은 그 동네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현암리였던 그 현암이라는 이름이 있던데 흑암리라고 지금 바뀌어 있죠. 그렇게 이제 바뀌어 있기도 하고 또 지리적으로 특히 전주천, 정읍천 이렇게 도시 이름을 넣은 천 이름은 좀 바뀌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같으면 천 고유의 이름이 있는데 정읍도 초강 원래 초천이었는데 지금 정읍천이라고 지금 바뀌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건축 일을 하는 사람이 왜 인문학 이런 자리에 있느냐라고 이렇게 의아해하실 텐데 제가 이제 40 정도 되었을 때 이제 한문 공부를 좀 배우기 시작했는데 한문보다는 하다 보니까 역사가 참 전읍의 역사가 참 대단하다는 걸 알게 돼가지고 이제 대학원 늦게나마 이제 대학원 가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그 유명한 간제 선생이 전읍의 영주정사에서 간제 선생의 권유로 영주정사를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간제 선생의 그 영향력으로 그 짓게 되고 그곳에서 3년 정도, 4년 정도 강학 활동을 하셨고 그리고 그 영주정사의 탐문제라는 곳에서 기거하시면서 을사오적을 선포하는 그런 글도 짓고 그러다가 이제 개화도로 들어가셨거든요. 개화도를 들어가셨는데 그때 당시에 먹고 살 게 해안가로 들어가면 없죠. 근데 어떻게 이제 그곳에서 계속 계셨냐면
박만원 선생이 계속 그 물자를 댔어요. 그만큼 간제 선생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박만원 선생의 영향력이거든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그 아들 박순규, 옛날에 이제 장군의 아들 이렇게 보면 명월관에서 깡패들, 일본 깡패들이 습격하는 장면이 나올 거예요. 그때 돌아가신 분이 박만원 선생의 아들 박순규입니다. 그때 돌아가셔가지고 그때가 사실은 아들을 먼저 잃어가지고 상당히 많이 그 영주정사가 흔들리는 그러한 독립운동의 비극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박만원 선생도 사실은 간도에 갔었어요. 이회영 선생 집안같이 만주로 떠나려고 했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도저히 못 가겠다, 못 살겠다. 그래서 안 갔다고 하십니다. 영주정사는 어떻게 보면은 이 번역으로 봐야 되는데 가장 본당이 이제 백천제, 뭐 중용에 나오는 임백기천, 남이 100번을 할 때 내가 1000번을 해서 뭐 그러한 어떻게 보면 교육에 좀 경쟁을 일으키는 그러한 말이 임백기천인데 그 백천제가 주 본당이고 이제 뒤에 이제 영양사가 있습니다. 영양사가 있는데 이 영양사는 약간의 이제 성현들의 그림을 그려가지고 안식처, 기도처 뭐 그런 곳으로 삼았는데 거기에 12성인의 초성화를 최용신 선생, 그 고종 어진을 그렸던 그 최용신 선생이 그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봉안을 했고, 그리고 이제 책의 79페이지 보시면 제가 사진을 하나 넣었는데 이게 이제 저 주승산 보이시죠? 저 주승산에 있는 망화대입니다. 간제 선생이 그러니까 화자가 빛날 화자인데 중화를 뜻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유학을 잊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망화되고 그 위에서 아마 절을 했을 거예요. 밑에 이제 석갑이 있고 그런데 그 상단에 올라가셔가지고 뒤로 거기서 절을 하면서 서해를 바라보면서 중국의 그러한 육풍을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제 1910년 한일 합방이 되고 이제 백정기 의사하고 박순규 선생 이렇게 해서 이제 망국제를 지내게 되는데 그 망제산에 가시면 그 큰 암벽이 나오는데 제가 사실 저번 겨울에 한번 그냥 얘기만 듣고 찾아 나섰는데 가니까 그 재단하고 절을 하는 곳을 이렇게 조성을 해가지고 망국대라고 해야 되겠죠. 거기는 제를 지냈기 때문에 그러한 곳을 제가 찾았는데 사실 PPT를 좀 준비를 했었는데 못 봤어요. 어제 비가 오는 바람에 술 한잔 하는 바람에 그래가지고 사실은 놓고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유적지들을 모두 이렇게 모아보면 한 5군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5군데를 좀 호남의 유교의 그 산실로 좀 이렇게 관광지를 조성을 해서 우리 호남에도 이렇게 독립운동에 유력한 집안이 있었다라는 것을 좀 많이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렇게 되고 이제 백정기 의사 좀 얘기를 해보면 이분이 사실은 뭐 영원에 사셨는데 영주성사까지 한 6km 되는 길을 걸으면서 이제 거기 이제 공부를 하러 다녔었거든요. 백정기 의사가. 근데 어느 날 일본 순사들이 그 집안의 안연자들이 물레를 돌리고 있는데 이 물레를 쳐부쉈대요. 아마 일본에서 그걸 못하겠나 봐요. 간의 수공업을. 왜냐하면 이제 뭐 새로운 옷감들을 팔아야 되는데 아직도 그 옷감을 짜는 거를 일본에서 좀 방해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다가 백정기 의사가 이제 말리면서 이제 일본 순사 2명을 쥐어패고 박순규 집안으로 도망을 쳤죠. 그래서 이제 박순규
하고 박순규가 이제 권총이랑 뭐 그런 것들 해서 일단은 중국으로 망명을 보내고 뭐 그러면서 이제 백정규 의사라는 분이 탄생을 하게 되는데 시작은 참 어떻게 보면 우연치 않게 그러한 사건들이 발생이 되면서 우리의 이제 독립투사가 탄생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되고 이제 일본 가서 일왕을 뭐 저격한다고 이제 뭐 그러한 사건들도 사실은 박순규 선생이 같이 가서 먼저 조성을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몰래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료가 남지를 않아서 어떻게 근거를 댈 수가 없답니다. 그리고 그 조카 중에 월북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집안이 훈장을 받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상적인 것 때문에 훈장도 받지 못하고 누가 학문을 그쪽에 연구를 할 수도 없는 그러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일을 했던 집안이 왜 묻혀있냐라는 거는 그 월북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러한 좀 집안이 망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영주정사에서 배출되신 분들 중에 한양대를 만드신 백관수 선생, 그리고 고려대를 만드신 분들, 그러니까 전통 학문에서 신학문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시족적인 대학을 만들었던 인물들도 영주정사에서 많이 배출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학문적으로, 교육적으로 영주정사를 빼놓고는 좀 많은 역사의 빈자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 이러한 영주정사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야만이 우리의 그러한 역사의 그 빈 자리들이 채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리고 거기에 있던 많은 자료들이 고려대학교에서 옛날에 대한통운 주황색 트럭 있었죠, 5톤 트럭. 그걸로 2차인가 3차인가 이렇게 실려간다고 하더라고요, 자료를. 그리고 영양사에 묻혀져 있던 12성현, 최용신 선생이 그렸던 것들은 90년대에 문화재 기술자들이 좀 보수를 하라고 하니까 보수를 하면서 모두 다 가져가가지고 지금은 남아있는 게 없답니다. 근데 이제 사진만이 남아있어서 언젠가는 그 물건들이 나오면 되찾아줄 수 있는 그런 길은 있다라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학문의 큰 성인이었던 간제 선생과 그리고 독립운동의 그러한 의사, 백정규 의사의 그러한 인연이 있는 영주정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